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소방 유체 역학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 유체 역학은 크게 이제 9개의 파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지금 그래서 소방 유체 역학 안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소방 유체 역학과 그다음에 연력학이라는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과목 자체가 소방 유체 역학이에요. 자, 소방 유체역학이 있고 소방을 뺄게요. 자, 유체역학. 유체역학과 그 다음에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 포함돼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소방 유체역학 파트에서는 이제 대략적으로 한 1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 파트에서 이 부분에서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서 총 2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연력학 부분은 이제 깊게 들어가면 상당히 이제 어려울 뿐더러 공부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연력학 파트에서는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나오는 것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것들만 다룰 수 있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연력학 쪽에서는 이제 문제의 난이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 20문제를 이제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지 마시고 최소한 최소 과락은 면하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12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수준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험 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력학 부분은 좀 기본적인 내용들만 다뤄준다라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에서는 바로 1장 유체의 기본적 성질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나온 내용은 바로 단위와 차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것은 이제 단위입니다. 단위. 자, 단위는 이제 소방 유체 역학에서 계산을 하실 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서 상당히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위라고 하는 이제 정의를 알아보면, 자, 예를 들어 너 키가 얼마냐라고 하면은 뭐 몇 센티미터다라고 했을 때 그 센티미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센티미터가 바로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죠. 키에 대한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몸무게가 얼마냐? 막 70kg이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그 킬로그램이 바로 몸무게의 단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단위라고 하는 것은 양을 표현하기 위한 비교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양을 단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물리량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위라고 하는 것은. 그럼 여기서 단위를 이제 크게 구분을 해보면, 자, 단위에는 뭐가 있냐면, 자, 기본적인 단위가 있고요. 기본 단위. 자, 기본 단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유도. 자, 유도 단위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로 분류해보자면. 그럼 여기서 기본 단위도 똑같이, 자,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기본 단위에는. 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자, 절대 단위라는 게 있어요. 절대 단위. 절대 단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중력 단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력 단위. 그럼 여기서 절대 단위는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절대 단위는 자, 질량, 그리고 길이, 그다음에 시간. 자, 질량과 길이 그리고 시간을 표현하는 것을 바로 절대 단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량을 우리가 나타낼 때, 질량의 단위를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질량은 우리가 자, 킬로그램이라는 것을 쓸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길이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미터. 그죠? 미터를 쓰고요. 그다음 시간은 세크. 세크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단위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 절대 단위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바로 MKS계라고 합니다. MKS계. 바로 MKS. 그죠? MKS라고 해서 절대 단위를 이렇게 MKS계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MKS계보다 조금 낮은 그 단위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참고로 자, 어떤 단위가 있냐면 질량은 킬로그램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바로 그람. 그죠? 그람도 있죠. 그다음에 길이는 미터라는 단위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센티미터도 있어요. 그죠? 센티미터. 그다음에 시간은 똑같이 세컨드, 초예요. 초. 여기서 이걸 뭐라고 하냐? 자, 킬로그램, 미터, 세크를 갖다가 MKS계라고 하면 그람, 센티미터, 세크.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이거를 갖다가 바로 CGS계라고 합니다. CGS계. 여기 있죠? CGS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단위는 질량과 길이 그리고 시간으로 표현한 것을 절대 단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질량 킬로그램, 길이는 미터, 시간은 초, 세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력 단위 뭐냐? 중력 단위. 자, 중력 단위는 자,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절대 단위에서는 질량을 표현하지만 중력 단위에서는 뭘 표시하냐면 질량이 아니라 중량을 표시합니다. 중량 그리고 길이 똑같아요. 길이 그리고 시간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중력 단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중량이라는 건 뭐냐? 중량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뭘 쓰냐면 자, 예전에는 자, 중량의 단위를 킬로그램 포스라고 작성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요즘엔 뭘 쓰냐? 이 킬로그램 포스 대신에 뭘 쓰냐면 바로 뉴턴. 자, 그래서 뉴턴이라는 단위를 많이 써요. 중량의 단위는. 그래서 이 질량과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다른 물리량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량의 단위는 바로 뉴턴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길이의 단위는 똑같아요. 미터. 그리고 시간은 세크. 자, 이렇게 중량, 길이, 시간으로 표현하는 것을 바로 중력 단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질량과 중량의 관계를 자,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다르다고 했어요. 질량과 중량은 다르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질량이라는 값은 자, 질량 값은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그죠?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질량은 뭐 우주에 나가 있든 지구에 있든 그 질량 자체는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량은 어때요? 변해요.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중량의 값은 변한다고요. 그러면 이 중량과 질량의 관계를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중량은 질량에다가 자, 뭐를 곱해 주는 거냐? 자, 중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량은 질량 곱하기 뭐다? 바로 중력 가속도라는 거예요. 중력 가속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지구상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얼마예요? 중력 가속도가 바로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인 거죠. 그렇죠? 질량 자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질량. 그러니까 지구에서 1kg이잖아요. 그 우주 가도 1kg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우주에서는 지구보다 이 중력 가속도가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량 자체는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중량은 변한다고요. 변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량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식이 만들어지냐면 바로 F는 M 곱하기 자, G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중량, 무게, 힘. 그러니까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아시겠죠? 자, 중량 F는 질량 곱하기 뭐다? 중력 가속도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바로 단위를 알 수가 있어요. 단위. 그러니까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를 이렇게 변환시켜 줄 때 필요한 바로 키포인트가 되는 자, 단위 공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중량의 단위는 뭐라고요? 킬로그램 포스도 맞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SI 규격에 보시면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힘 F는 단위가 뉴턴이 되고요. 뉴턴. 자, 질량은
킬로그램이죠? 질량 킬로그램 곱하기 그다음에 중력 가속도. 자, 가속도니까 단위는 뭐다?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거예요. 미터 퍼 세크 제곱. 지금 단위만 보는 거예요. 단위만. 그래서 1뉴턴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관계식이에요. 요거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이거는 절대 단위를 중력 단위로 아니면 중력 단위를 절대 단위로 바꿀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1뉴턴은 1kg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단위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유도 단위 볼게요. 유도. 자, 유도 단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 단위로 조합한, 그러니까 기본 단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위가 유도 단위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자, 예를 들면 속도. 자, 속도의 단위가 뭐예요? 속도의 단위. 자,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잖아요. 그죠? 미터 퍼 세크. 그래서 미터라는 단위와 세크라는 단위를 조합해서 바로 속도라는 단위를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유도 단위라고 하는 거는 기본 단위를 조합해서 만든 단위가 바로 유도 단위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밀도. 자, 밀도의 단위예요. 밀도. 이거 이제 다음에 하겠지만 밀도라고 하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죠? 부피분의 질량.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러면 부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피라고 하는 거는 최적. 그러니까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킬로그램이라는 이제 기본 단위와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지만 요 미터 자체가 기본 단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단위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위가 바로 유도 단위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유도 단위 이런 단위들을 많이 접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유도 단위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기본 단위와 이제 유도 단위에 대한 공식들이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질량입니다. 질량. 자, 이쪽에 오셔서 자, 질량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질량. 자, 세 번째. 자, 기본 단위와 그다음에 유도 단위. 자, 유도 단위에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 그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질량이 나와 있어요. 질량. 자, 첫 번째. 질량의 단위는 뭐라고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인 거죠. 킬로그램. 그럼 질량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던 거예요. 질량. 자,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물질의 양을 갖다가 질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이에요. 물질의 양. 그때 이제 분자량 같은 경우도 바로 질량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분자량도. 자, 그 다음에 무게입니다. 무게. 자, 무게는 단위가 뉴턴이에요. 뉴턴. 그래서 질량은 절대 단위고요. 무게는 중력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는 일단 지구가 어떠한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게 바로 무게라는 거예요. 무게.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우리 몸무게 있잖아요. 몸무게가 실제적으로는 만약에 보세요. 몸무게가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70kg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흔히. 그죠? 그러면 이 70kg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이냐 중량이냐 뭐겠어요? 이 70kg은 중량이에요. 중량. 그죠? 자, 보세요. 사람마다 질량 다 다르겠죠. 그죠? 질량 달라요. 근데 이 70kg이라는 게 아니라 킬로그램 여기에 포스가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70kg 그죠? 중량. 몸무게는 질량이 아니라 중량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킬로그램 중인데 뭐 나중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나중에는 우리 몸무게가 70kg이 아니라 뭐 70뉴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킬로그램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무게라고 하는 거는 질량이 아니라 뭐다? 중량이다라는 거예요. 중량. 아시겠죠? 70kg 중이라고 얘기해야지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70kg.
자, 이렇게 해서 자, 무게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가 물체를 보다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무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F는 뭐다? F는 ma다. F는 ma다. 이거는 이제 학교 다니실 때 공부하셨어요. 물리 시간에. 예? F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어떤 표면이 있어요. 표면. 자, 여기 지표면상에 뭐가 있냐면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자, 이렇게 자, 1kg에 해당하는 자,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물체가 만약에 등속도. 자, 등속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등속도. 자, 보세요. 이 물체가 자, 등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하면 자, 등속도 운동은 뭐라고요? 속도가 일정하다고요. 그럼 속도가 일정하면 가속도가 얼마인 거예요? 속도가 일정하면 자, 보세요. 속도가 일정하면 자, 가속도가 얼마다? 가속도는 얼마? 예, 0이 되는 거죠. 그죠?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의 변화량인데, 변화율인데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는 0이 된다고요. 그러면 1kg에 해당하는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하면 뭐라고요? 힘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왜? 가속도가 0이니까 힘은 없는 거죠. 0인 거죠. 그죠? 곱해봤자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kg의 물체를 자, 등속도 운동이 아닌 자, 보세요. 자, 가속도가 0이 아닌 값이 있을 때 봤대? 이때 얼마가 주어진다? 바로 뉴턴. 1뉴턴이라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1뉴턴의 힘을 밀면 이 물체는 어떤 속도로 바로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가속도 1m/s 제곱이라는 요 가속도로 이 물체가 이렇게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힘을 주지 않으면 그냥 똑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인다고요. 만약에 여기 마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죠? 그래서 힘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정된다는 거고요. 이거 일반적인 물리학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소방에서 얘기할 때는 뭘로 얘기하냐면 이 가속도 대신에 바로 중력 가속도를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F는 mg 이렇게 아시겠죠? 소방 유체역학에서는 F는 ma가 아니라 F는 mg라는 자 이러한 식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때 여기서 이 g 중력 가속도가 얼마냐? 이거는 문제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만약에 문제에 나오면 문제에 나온 값을 적용시켜주면 되고요. 문제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중력 가속도는 얼마다? 9.8 m/s 제곱이다. 이거를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중력 가속도예요. F는 ma.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밀도가 나와요. 밀도. 자, 세 번째 밀도를 보실게요. 자, 밀도 같은 경우는 뭐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밀도는 자,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질량.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이걸 이제 그 연산법인데 이렇게 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자, 하트 모양. 자, 하트 모양 이렇게 있죠. 그죠? 하트 모양에서 여기를 자, 반으로 잘라봐요. 이렇게. 자, 반으로 이렇게 잘라봐요. 자르면 자, 밀도는 뭐라고 했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어요. 질량. 그죠? 그럼 부피. 자, 부피는 뭐다? V죠, V. 그죠? 부피분의 뭐다? 질량 M.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 밀도 공식 외울 때 이렇게 하트 모양을 그려가지고 외웠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그래서 의미를 보시면 물체의 단위 체적 내에 있는 질량을 바로 밀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잘 보세요. 자, 질량 자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질량은 안 변한다. 그죠? 질량 안 변해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밀도와 부피의 관계를 보면 밀도와 부피는 어떤 관계? 바로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작아진다라는 거고요.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죠?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작아지고요. 반대로
부피가 작아지면 밀도는 커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밀도와 부피는 무슨 관계? 바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뭐냐? 바로 단위를 지금 다루고 있죠. 단위예요. 그래서 밀도의 단위를 보시면, 자, 부피는 뭐예요? 부피는 자, 세제곱미터고요. 세제곱미터 분의 질량은 바로 뭐가 돼요? 킬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 단위를 기억하셔야 돼요.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이제 푸시다 보면 이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기준이 되는 거는 물이에요, 물. 물이 기준인데 여기서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물의 밀도를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물의 밀도가 얼마냐면 물의 밀도는 바로 1000 kg per 세제곱미터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의 밀도 얼마라고요? 물의 밀도 1000 kg per 세제곱미터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물의 밀도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의 밀도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비중량. 소위 비중이라고 얘기해요. 비중. 자, 비중량인데 여기서 비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비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단위 최적이 받는 중량이에요. 자, 잘 구분하셔야 돼요. 밀도는 단위 최적당 그 물체의 질량이지만 비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최적당 받는 중량이에요. 중량. 아시겠죠? 그래서 비중량은 부피분의 질량이 아니라 중량입니다. 중량. 아시겠죠? 예, 중량이 돼요. 중량. 그래서 단위를 보시게 되면 비중량의 단위를 보시게 되면 부피는 세제곱미터고요. 그죠? 중량은 우리가 뭘 쓴다고 했어요? 바로 뉴턴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 비중량의 단위는 뭐냐? 비중량의 단위는 뉴턴 퍼 세제곱미터가 바로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중량의 단위입니다. 비중량. 그래서 이 비중량 같은 경우는 이제 기호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감마예요. 알파, 베타, 감마 할 때 이 감마를 이렇게 비중량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뭐를 알아야 되냐? 자, 물의 밀도 암기하라고 했죠, 그죠? 그 물의 비중량도 암기하셔야 돼요. 물의 비중량. 자, 물의 비중량 감마 W 워터. 감마 W예요. 이게 물의 비중량이에요. 물의 비중량은 얼마다? 9,800 뉴턴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의 비중량은 9,800 뉴턴 퍼 세제곱미터예요. 자,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요 단위를 바꿔서 뉴턴을 킬로 뉴턴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킬로 뉴턴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9.8 킬로 뉴턴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9.8 킬로 뉴턴 퍼 세제곱미터. 아시겠죠? 그 문제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쓸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비중량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물체의 힘과 비중량 그리고 압력과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이거 참고사항인데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지표면. 자,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요. 이 지표면 상에 자, 이렇게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이렇게 물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자, 여기서 뭐냐면 이 바닥 면적 있죠. 이 물체와 지면이 만나는 이 부분, 이 바닥. 이 바닥이 받는 자, 압력을 한번 이제 구해 볼 건데 자, 보세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 물체의 뭐예요? 고유한 중량. 자, 중량이라는 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중량. 힘. 그죠? 자,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바닥 면적. 자, 바닥 면적 있죠? 바닥 면적을 A라고 할게요. A. 바닥 면적. 그리고 이 물체의 높이. 자, 높이를 H라고 할 거고요. H. 그리고 이 물체의 비중량을 이렇게 자, 감마라고 할게요. 감마.
다시. 자, 이 물체와 지면이 만나는 요 바닥 면적을 A라고 했고요. 그리고 높이를 H. 그 다음에 이 물체의 비중량을 자, 감마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바닥 면적이 받는 압력. 자, 압력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보세요. 자, 일단 압력이 P라는 D로 쓰는데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 면적당 뭐예요? 가해지는 힘이에요. 그래서 압력 P라고 하는 거는 바닥 면적당 가해지는 힘 F입니다.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압력은 바닥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다. 무게다. 그래서 P는 A분의 F라는 식이 만들어지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 물체의 최적, 이 물체의 최적을 자, V라고 하면 최적, 즉 부피는 민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그죠? 그럼 뭐냐? 최적은 A 곱하기 H가 돼요. 그렇겠죠? 네, 최적. 민넓이 곱하기 높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물체의 최적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바닥 면적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바닥 면적을 자, 최적은 민넓이 곱하기 바닥 면적 곱하기 높이라고 했어요. 그럼 바닥 면적 대신에 뭘 쓸 수 있냐? 바로 최적 나누기 높이 쓸 수 있겠죠. 그죠? 최적 나누기 높이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F. 자, 이렇게 됩니다. 식이. 자, 지금 여기 바닥 면적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잘 보세요. 자, V분의 F 그리고 요 H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분모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H가 위로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V분의 FH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 V분의 F가 뭔가요? V분의 F. 부피분의 중량이죠? 부피분의 중량. 즉, 비중량입니다. 비중량. 그죠? 부피분의 중량. 비중량. 즉, V분의 F가 이 값이 뭐가 되냐면 이 값이 바로 비중량이 되는 거지. 비중량.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 뭐냐? 바로 비중량 곱하기 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알 수가 있는 거냐면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압력은 비중량 곱하기 뭐다? 높이다라는 거예요. 높이. 그죠? 여기서 압력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비중량 있죠? 비중량을 구하는 공식이 자,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비중량은 자,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 바로 로가 뭐예요? 로가 밀도예요. 밀도. 자, 밀도. 로 곱하기 바로 G라는 이러한 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자,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다. 이 식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자, 보세요. 설명드릴게요. 자, 비중량이에요.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예요. 그럼 여기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지금 V분의 F가 이게 뭐라고요? V분의 F가 자, V분의 F에서 F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F는 mg라고 했죠. F는 mg라고 했죠. 그러면 V분의 F는 질량 곱하기 뭐라고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고요. F는 mg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 이게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죠? 밀도. 그죠?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잖아요. 요게 로라고요. 로. 그래서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예요. 이거 계산할 때 자, 문제 풀 때 상당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리고 압력은 뭐다? 비중량 곱하기 H, 높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거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 공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비최적이 나옵니다. 비최적.
자, 비체적은 소위 얘기하면 비체적은 밀도의 역수예요, 밀도. 이거는 이제 실기 시험할 때 비체적이라는 게 좀 나오고 우리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비체적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비체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비체적은 바로 밀도의 역수다. 밀도분의 1입니다. 이게 비체적입니다. 비체적. 밀도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비체적을 갖다가 이제 기호로 나타내주면 비체적은 이렇게 VS라고 표시를 합니다. 비체적. 그래서 밀도의 역수니까 자, 단위 볼게요. 단위예요. 밀도의 단위가 뭐예요?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잖아요. 그죠? 밀도의 단위가. 그런데 비체적은 밀도의 역수이기 때문에 바로 단위도 또 역수가 돼 버려요. 그러면 바로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체적의 단위가 되는 거죠. 비체적. 아시겠죠? 네, 비체적은 밀도의 역수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뭐를 보실 거냐면 자, 바로 비중이에요. 자, 비중을 이제 S. 그래서 비중을 바로 스페시픽 그래비티라고 하는데 이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체의 무게예요. 어떤 물체의 무게와 이와 같은 부피의 사도씨 물에서의 바로 무게와의 비를 갖다가 비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중.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물의 비중을 자, 1로 놓고, 자, 1보다 크면 물보다 무거운 거고, 1보다 작으면 물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이게 비중인데, 바로, 물의 비중은 4도씨일 때가 가장 큽니다. 4도씨일 때. 그래서 물의 비중을 1로 놨을 때, 1보다 크면 물보다 무거운 것, 1보다 작으면 물보다 가벼운 것. 그래서 물의 비중이 어떠한 기준치가 되는 거예요. 기준치. 그래서 이 비중을 이용해서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 어떤 물질의 밀도나 어떤 물체의 비중량을 갖다가 이 비중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자, 비중은 어떤 물체의 무게와 그리고 사도씨의 물의 무게의 비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부피는 뭐다? 부피는 같다. 부피는 같을 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중을 이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자, 보세요. 압력. 자, 압력은 뭐야? 압력은 비중량 곱하기 뭐라고 했어요? 자, 높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압력은 비중량 곱하기 높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뭘 말하냐면 어떤 물체의 무게와 이와 같은 부피. 자, 같은 부피의 4도씨 물의 무게와의 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비중 S는 자, 어떤 물체의 무게 F 무게와 자, 기준이 뭐라고요? 기준이 되는 게 물이라고요. 물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이 어디로? 분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물의 무게입니다. FW. W는 워터예요, 워터. 자, 물의 무게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자, 뭐를 알 수 있냐면, 자, 이거예요. 이 무게 F라고 하는 거는, F는 비중량에다가 체적을 곱한 거예요. 그죠? 자, 물체의 무게는 비중량 곱하기 뭐라고요? 비중량 곱하기 체적이라고요. F는 감마 곱하기 V입니다. 그럼 여기서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어떤 물체의 무게는 감마 곱하기 V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의 무게죠. 물의 무게는 감마 오메가 곱하기 자, V 오메가가 돼요. 물의 부피.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피가 같다고 했죠? 자, 부피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 부피는 이렇게 자, 약분이 됩니다. 그럼 결국 뭐가 만들어지냐? 비중은 물의 비중량분의 어떤 물체의 비중량이 돼요. 이게 비중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 비중은 단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비중은 단위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이 비중량과 비중량, 분모 분자의 단위가 똑같기 때문에 요 비중의 단위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단위가 없는 수예요. 이 비중은. 그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비중량을 이용해서 비중을 구할 수가 있지만 또 뭐도 구할 수 있냐면 자, 이것도 배웠어요.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고 했죠. 그죠?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물체의 비중량은 뭐다? 자,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 물의 비중량은 물의 밀도 곱하기 뭐다?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 분모 분자의 중력 가속도가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이 지구상에 있다라고 하면 자, 중력 가속도는 똑같아요. 그럼 뭐를 할 수가 있냐? 바로 물의 밀도분의 어떤 물체의 밀도가 바로 비중이라는 거야. 자, 따라서 자, 정리를 해보자면 자, 비중은 물의 비중량분의 어떤 물체의 비중량 또는 비중은 물의 밀도분의 어떤 물체의 밀도다. 자, 이렇게 해서 비중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중이에요, 비중. 이렇게 해서 그럼 이 공식이 왜 필요하냐면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공식이 왜 필요하냐면 자, 만약에 자, 일반적으로 수은의 비중이 얼마냐면 13.6 정도가 돼요. 수은의 비중이. 그럼 만약에 여기서 자, 수은의 비중량은 얼마냐? 응? 자, 수은의 비중량을 구해봐라. 근데 수은의 비중은 13.6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비중은 물의 비중량분의 자, 어떤 물체의 비중량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자, 어떤 물체의 비중량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얼마 곱한다? 바로 비중 S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은의 비중은 자, 수은의 비중량이에요. 수은의 비중량은 뭐라고요? 물의 비중량. 그럼 물의 비중량 얼마예요? 물의 비중량이 9,800 뉴턴 퍼 세제곱미터라고 했죠. 그죠? 여기에다가 수은의 비중 13.6을 곱하면 이 값이 바로 수은의 비중량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바로 어떤 물체의 비중량이나 밀도를 구할 때 바로 이 공식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온도에 대한 사항인데, 자, 온도에 관련된 거는 이제 전기 분야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바로 기계 분야에도 가끔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보실게요. 자, 온도 같은 경우는 총 4가지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자, 일곱 번째죠. 자, 온도입니다, 온도. 자, 온도에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섭씨 온도라는 것이 있고 화씨 온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섭씨 온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은 섭씨 온도가 아닌 화씨 온도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섭씨 온도. 자, 섭씨 온도 같은 경우는 뭐냐? 섭씨 온도랑 이제 화씨 온도를 이렇게 변환하는 온도를 이제 변환해 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섭씨 온도는 자, 도시죠. 자, 섭씨 온도는 자, 화씨 온도가 도F. 화씨 온도 마이너스 32 곱하기 여기에다가 얼마? 여기에다가 9분의 5를 해주면 바로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화씨 온도 빼기 32 곱하기 9분의 5를 해주면 바로 섭씨 온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이 공식을 변형해주면 자, 화씨 온도는 뭐예요? 도F예요. 화씨 온도는 이 식이랑 똑같아요. 그냥 변형하는 거예요, 변형. 자, 변형해주면 자, 바로 5분의 9 곱하기 섭씨 온도의 5분의 9 곱하기 플러스 32도를 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화씨 온도입니다. 화씨. 그래서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또는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이렇게 바꾸는 이 식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자, 절대 온도는 켈빈 온도라고 하는데 바로
켈빈 온도. 그래서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의 바로 절대 온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온도는 바로 섭씨 온도. 섭씨 온도에다가 몇 도를 더해주면 돼요? 273도를 더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켈빈 온도인 절대 온도. 그래서 소방 유체역학을 푸실 때 바로 섭씨 온도랑 화씨 온도보다는 이 절대 온도라는 요 값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도를 더한 거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로 랭킨 온도. 자, 랭킨 온도는 거의 안 나와요. 랭킨 온도. 도알. 자, 랭킨 온도 같은 경우에는 화씨 온도의 절대값이라 할 수 있는데 랭킨 온도는 바로 화씨. 자, 화씨 온도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냐면 460을 더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랭킨 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건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또는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거는 섭씨 온도에 273도를 더해준다라는 거.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온도 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자, 각종 단위의 환산에 대한 건데. 자, 보세요. 자, 단위 환산이에요. 단위 환산. 자, 단위 환산인데. 자, 첫 번째 뭐를 보실 거냐면은, 자, 물의 비중량을 볼게요. 물의 비중량. 자, 물의 비중량이 얼마라고 했어요? 물의 비중량. 자, 물의 비중량은 얼마? 9,800 뉴턴 퍼 세제곱미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물의 비중량은 9,800 뉴턴 퍼 세제곱미터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뉴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뉴턴이라고 하는 거는 중력 단위죠? 이 중력 단위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바로 절대 단위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자, 어떤 식을 이용해 주냐? 자, 1뉴턴은 1kg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 이 뉴턴 대신에 뭐를 대입하라는 거예요? 뉴턴 대신에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대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뀌냐? 어떻게 바뀌냐 보세요. 자, 뉴턴 대신에 이걸 대입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보세요. 단위만 볼게요. 단위만. 뉴턴 대신에 이걸 대입하면 킬로그램 곱하기 자, 세크 제곱분의 미터죠. 미터 퍼 세크 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세제곱미터. 그럼 얼마요? 바로 세제곱미터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미터가 약분되겠네요. 미터 약분되고 여기는 자, 두 개가 남아요. 그럼 단위가 뭐냐? 킬로그램 퍼 세크 제곱 미터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바뀌냐? 바로 9,800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곱하기 세크 제곱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단위가. 그래서 절대 단위, 중력 단위를 이렇게 절대 단위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보세요. 1kg 중 있죠? 그죠? 중력 단위 중에서 1kg 중에 얼마냐면 이게 바로 9.8 뉴턴인 거잖아요. 그죠? 예, 1kg 중에 뭐라고요? 9.8 뉴턴입니다. 9.8 뉴턴.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여기서 9,800kg 퍼 제곱미터 세크 제곱을 갖다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자, 보세요. 자, 단위가 킬로그램 중이잖아요. 킬로그램 중. 그럼 여기서 이 9,800 뉴턴을 자, 뭘로 바꿀 수가 있냐면 바로 1000kg 중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왜? 1kg 중이 뭐예요? 9.8 뉴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있냐? 뭐 이게 자주 쓰는 건 아니지만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1000kg 중 퍼 세제곱미터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는 건데 요거는 거의 표현을 안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 그러니까 여기 바꾸는 것도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물의 비중량은 9,800 뉴턴 퍼 세제곱미터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물의 밀도입니다.
자, 물의 밀도가 얼마라고 했어요? 물의 밀도는 1000kg per 세제곱미터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이거 쓸게요. 자, 우리 많이 쓰는 거니까 1000kg per 세제곱미터입니다. 이게 물의 밀도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 절대 단위를 마찬가지로 자, 중력 단위로도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중력 단위로도.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식이 있냐? 자, 이 공식이고. 자, 이 식에 의해서 자,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자, 킬로그램은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미터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뉴턴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요 식을 이제 변형해주면 킬로그램은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미터가 돼버려요. 그럼 여기 요 킬로그램 대신에 바로 이 값을 대입을 하라는 거죠. 대입을. 자,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킬로그램 대신에 이걸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나누기 뭐라고요? 미터예요, 미터. 그죠? 자, 나누기 세제곱미터죠. 곱하기 세제곱미터 분의 1인 거죠. 이렇게. 이건 분모니까 분모. 분모 있으니까 이렇게 분모로 가야 돼요. 분모로. 그럼 뭐가 돼요? 이거는 뉴턴 세크 제곱 퍼 미터 4제곱 되는 거죠. 미터 곱하기 미터 세제곱. 그죠? 미터 4제곱. 그래서 이 물의 밀도 이 1000kg per 세제곱미터인데 이것을 중력 단위로 바꿔주면 얼마다? 1000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4제곱미터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많이 쓰는 건 이거예요. 많이 쓰는 건 이거기 때문에 그냥 절대 단위를 중력 단위로 바꿀 수 있을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는 힘. 자, 힘이죠, 힘. 힘은 아까 했던 거예요, 힘. 자, 힘. 자, 힘은 뭐냐면 자, 힘은 바로 단위가 뉴턴이 뉴턴. 자, 힘의 단위가 뉴턴이에요, 뉴턴. 그럼 1뉴턴이 얼마라고요? 1뉴턴? 1뉴턴은 1kg 곱하기 미터 퍼 제곱미터다. 요거예요. 그래서 1을 뉴턴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이에요, 1. 자, 1은 뭐냐? 1은 자, 1줄 퍼 세크입니다. 1줄 퍼 세크. 그러니까 1초에 얼마만큼 일을 했냐? 단위 시간당의 한 일의 양인데 1인데 여기서 이 줄. 자, 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줄이라고 하는 게 바로 뉴턴 미터입니다. 1줄. 자,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1줄은 1뉴턴 미터예요. 기억하세요. 줄은 뉴턴 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줄을 갖다가 바꿀 수가 있죠. 1 뉴턴 곱하기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요. 이게 1이에요, 1. 뉴턴 미터 퍼 세크.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자, 에너지. 자, 에너지는 열인데, 자, 이거는 이제 전기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1줄은 몇 칼로리냐? 1줄은 얼마나? 0.24 칼로리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에너지. 1줄은 얼마? 칼로리로 바꿔주면 0.24 칼로리. 열량으로 바꿔준 거예요. 1줄은 0.24 칼로리라는 거. 자, 이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일단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차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